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빅페이스님의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죠. 나의 소원은 유튜브 100만! 당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채널을 운영하던 저에게 이 소원은 사실 내 입으로 외치고는 있지만 마치 로또 1등을 외치는 것과도 같은 어차피 이루어질 리 없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현재 저는 구독자 48만 명으로 그 소원의 절반인 5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 만에 48만 명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67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에는 100만은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자, 이게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애포메이션이라고 하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방법들이 찾아지고요. 안 된다라고 믿으면 하는 방법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속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뇌를요,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예전에 안 좋았던 마인드에서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마인드로 바뀌었던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코치 이창현입니다. 이거만 바꾸면 평생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할 거라는 그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댓글이나 이 글들을 읽어보면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 밑바탕에서 시작하니까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걸 물려받아서 계속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받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으니까 너 더 잘해, 엄마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계속 들었어요. 이게 고착화,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그리고 매번 들었던 말이, 야,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가만히 있어. 군대에서도 많이 들었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중간만 해라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 중간도 못했죠.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마인드가, 아, 나는 가난해. 그래서 나는 아껴야 돼. 그래서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아낌을 통해서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돼 있죠. 근데 부자들은요, 소비에서, 물론 소비를 막 펑펑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소비에서 줄여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인컴, 수입을 늘려서 소비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마인드를 통해서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아서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요. 부자들은 자기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몰라서 가난한 마인드로 계속 살았어요. 맨날 한숨 쉬고 맨날 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댓글을 하고 했어요. 나는 안 돼, 중간이나 해라, 나는 안 돼, 형만 하나는 없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은 잘하지만 나는 아우니까 못한다. 그렇게 계속 주입식으로 하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해서 저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걸 제가 책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두드렸죠. 쉽게 말해서 코딩도요, 한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잖아요. 계속 수정하면 바뀝니다. 그것처럼 저도 바꿀 수가 있구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코끼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 어렸을 때 코끼리가 여기에 보시면 말뚝에 이걸 매놓습니다. 매놓고 나서 계속 당깁니다. 계속 당겼어요. 당기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이걸 잠재의 시간에 반복을 시킵니다.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안 빠지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빠진 애가 계속 반복되면 고착화,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자,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됐습니다.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왜?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을 고착화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프로그램이 한 번 되면요, 어른이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도 좋습니다. 계속 자극을 다시, 즉 예전에 고착화했던 그 자극 이상의 자극으로 두드려서 깨면 성장형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자, 또 있죠. 우리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벼룩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벼룩이 원래는 이 컵 이상으로 띄었어요. 분명히 이상으로 띄었는데 이렇게 천장을 막아놨어요. 천장을 이렇게 막아놓고 계속 머리에 무한 반복을 시킵니다. 점프를 했는데 계속 여기에 머리에 뭔가가 닿았어요. 더 이상 띄워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라고 뚜껑을 열어놨는데 안 띄고 그 자리에서 계속 띄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고착화. 잠재의식을 반복하면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화가 돼버리면 맨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원숭이가요, 처음에 여기 위에 바나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이 바나나를 잡아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그 물벼락이 팡 하고 쳤대요. 물벼락이 팡 하고 치니까 이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당겼는데 또 물벼락을 맞고 또 떨어졌어요. 이걸 반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5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5마리가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물벼락을 맞고 물벼락을 맞았어요. 다음에 다른 원숭이를 이제 아무도 이제 안 당기죠. 안 당기길래 다른 원숭이를 이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더니 이 원숭이도 올라가서 한 개 땄는데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원숭이가 말렸어요. 야, 올라가지 마. 물론 말은 안 했겠죠.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근데도 가서 또 물벼락 맞고 그래서 다 물벼락 맞은 원숭이들만, 포기한 원숭이들만 여기 다 앉아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원숭이가 왔습니다. 왔는데요, 이 원숭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았답니다. 학습됐죠. 주위의 무리에 학습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전달됩니다. 즉 저는 이걸 고정형 마인드, 성장형 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마인드, 부자 마인드 이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고정형 마인드가 뭐냐? 가난한 마인드라고 할게요. 자, 자기 관점을 고정시켜버립니다. 못해. 왜? 아까 땡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고정이 된 거죠.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형, 즉 부자 마인드는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 중에 제가 하나가 뭐냐면 빠르게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한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새로운 행동을 할 때 결단력과 행동력이 빠르다. 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전을 할 때, 자, 고정형 마인드, 가난한 마인드는 안전지대 안에, 내 안전지대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 밖에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맨날 했던 것만 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없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지금 몇 번째 도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책 쓸 때도 도전했어요. 그리고 강의도 도전이에요. 제가 무대에 노래 부르는 것도 도전이에요. 다 도전이에요. 제가 성장형 마인드를 깨지 못했다면 저도 사실 힘들었죠. 그 자극 이상으로 두드렸으니까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는데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소수일 겁니다. 왜? 마인드가 고정형 마인드. 난 유튜브 해도 안 돼라고 하면서 벌써 시작조차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고정형 마인드죠. 실패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실패하면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실패가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요, 이제는 실패는 과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혜련 씨와 강호동 씨가 했던 그 영상도 제가 쇼트로 하나 올려놨는데, 조혜련 씨가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강호동 씨가 와서 성공과 실패가 있지? 라고 강호동이 물으니까,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성공과 실패가 어딨노? 성공과 과정이 있지. 그래서 모든 건 과정이라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실패는 과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인드로 바꾸고 나서 제가 도전을 더 많이 합니다. 저 영상 올렸다가 실패한 거 많아요. 실패 아니고 과정이죠. 과정으로 삼은 채널 엄청 7개나 있습니다. 신사임당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망한
그 채널들은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노력. 고정형 사고들이 늘 하는 말, 가난한 마인드가 늘 하는 말 뭐예요? 노력 보고. 노력. 비하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력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이 고정형 마인드들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죠. 성공은요, 6 곱하기 2는 R. 6 곱하기 2는 R. U, understand, 이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effort, 노력. effort, 노력. 은, 결과. 자, 저도 영상 만드는 그 공부를 했어요. 시사임당님 거, 그 클래스 101 다 배워갖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영상 찍고 있다. 오늘 설날 다음 날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영상을 3개째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맞습니다. 노력은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노력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노력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노력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너 유튜브 왜 하냐? 말로 해. 왜? 너 강의만 해도 충분하잖아. 너 왜 그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댓글에서 악플 날리잖아요. 기분 물론 나쁘죠. 근데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막이 없어서 좀 보기 어려워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달려고 했다가 근데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피드백을 나중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쇼컷으로 좀 잘라서 핵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댓글도 보고 쇼컷을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마지막은요, 타인의 성공을 다르게 봅니다. 고정형 마인드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열등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주변에 잘된 사람 있잖아요. 배 아프죠. 물론 심리적으로 배 아픈 건 맞아요. 근데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배워야 돼요. 저는 예전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진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저 사람 나보다 강의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10만 유튜브고 나는 왜 이래? 짜증나, 안 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제가 동기부여학과님 보면서 정말 잘한다. 저 사람 10만이다. 근데 지금은 열등의식이 아니라 가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그분하고 연락해서 피드백 해가면서 점점 했더니 성장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신사임당님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어떻게 연이 닿았어요. 연이 닿았는데 예전 채널은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서 배웠죠. 저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왜? 나 그 사람 만나면 또 성장하니까. 다른 말로 나 부자를 만나서 부자 주변에 부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왜? 부자 주변에는 또 배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험담하고 찢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이 고정형 사고를 또 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91세입니다. 정말 이 첼로계의 대부인데요. 이분이요, 연습을 하루에 3시간 정도 했대요. 아니 91세시고 왜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자 이 카잘스가 한 말은 이겁니다. 지금도 연습할 때마다 내 연주 실력이 조금씩 향상됩니다. 성장형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성장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91세 때까지 책 읽고 노력하려고요. 왜? 이분 보면서 배울 점을 찾는다. 앞에 나왔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믿어야 돼요. 미래에 내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타이거 JK도 여기 보시면 내 믿음은 너무 강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 성장형 마인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시각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성장형 마인드예요. 성장형 마인드가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은 많이 적어도 돼요. 100번 적기 아니면 뭐 그림 그리기 아니면 외치기 이런 것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너무 강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 믿어야 돼요. 성장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완치될 거다. 그걸 믿었더니 실제로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나 된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계속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척수염 극복을 하는, 희귀병을 극복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진짜 이거 붙일 때 난 너무 짜증났어요. 왜? 남들이, 우리 가족들부터 네가 무슨, 우리 형이 그랬어요. 네가 무슨 최고의 강사냐 그랬어요. 야, 네가 무슨 최고의 MC냐. 보세요, 방 보세요. 저도 곰팡이에다가 우리 집 힘들었어요. 근데요, 성장형 마인드로 깨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거 하자 안 될 때는 제가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놓고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이거 한다, 책 읽는다, 뭐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을 깼어요. 고정형 마인드셋을 계속 두드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변에서 비아냥거림도 많았어요. 네가 무슨 최고의 강사냐, 넌 강사냐, MC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어떻게든 나는 최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점점 계속 두드렸더니 깨지고, 지금 그 마인드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30년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성장형 마인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믿었습니다. 뇌는요, 원하는 걸 찾잖아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이렇게요. 제가 앞으로 저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믿고 왔는데, 지금은 전국구 강사가 되고, 감사하게 이제 기업체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8천만 원 했네요. 물론 인플레이션 감안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자, 2030년에 금액은 깼습니다. 와,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뇌를 속이는 거예요. 나 100만 유튜버야. 나 100만. 지금 여러분 카메라를 100만 명이 본다고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자극을 좀 많이 세게 주면 좋습니다. 단단해져 있으면. 저는 감사일기도 적어봤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미래일기더라고요. 제가 2009년 12월 1일 날 적었습니다. 나 20년 뒤에 나 이렇게 성공할 거다라고 적어봤어요.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대 강의가 있는 날에서 KTX를 타고 대구에서 출발했다. 기차에서 잠을 청하는데 전화가 울린다. 강의 요청 전화다. 그런데 스케줄이 중복이라 거절했다. 기분은 좋다. 서울대 강당에는 3,000명의 인원이 내 강의를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강의 잘 끝난 것 같다. 내일은 저자 사인회가 있는 날이다. 손 아프겠네. 여기에는 2개가 담겨져 있죠. 저는 아직 대구에 살고 있고 서울엔 굳이 안 가겠다. 그러면 제가 대구에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서울에서도 불러주는 그런 강사가 됐다. 그리고 계속 요청이 온다. 그것도 있죠. 저자 사인회. 제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여기다 표현을 손 아프겠네 크크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뇌를 속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너 계속 책 써. 너 베스트셀러 될 거야. 계속 책 써.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책이 2권 있었나? 3권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2권이 됐죠. 제 고정형 마인드, 즉 우리 형도 이야기했어요. 야, 난 네가 책 쓸 줄 몰랐다. 난 내 동생이지만 너는 절대 책 쓸 일은 없다고, 아니 생각 자체를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2권의 책을 썼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책을 씁니까? 라고 대답을 첫 번째 했다니까요. 고정형 마인드가 그렇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반복을 해서 두드려서 깼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성장형 마인드로 바꾸셔야 돼요. 부자 마인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돈이 점점 따라오기 시작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고정형 마인드는 사는 대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장형 마인드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생각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자, 마인드셋, 다른 말로 머리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을 올려서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의 자극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가격하게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으면요,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굳어지면요,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성장형 마인드로 바꾸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